안녕하세요. 이웃집 상담사 모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노예들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요즘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찾아봤더니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주변에 어떤 중요한 관련 용어들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는 알겠는데 뭐 그 옆에 어떤 용어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르시시스트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MBC에 잠깐 나갔던 프로그램 도망쳐에서도 제가 언급을 좀 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최측근들도 그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어떻게 뭐 동의하느냐, 그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그럼 나르시시스트를 포함한 성격 장애들은 얼마나 많이 상담을 오나요? 이런 건데 사실은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들을 그 옆에서 많이 피해받은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주로 상담센터에 오지,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고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착취하는 경우들이 많지, 자기가 되게 괴롭다 이런 경우들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이런 어떤 뭐 하소연을 하러 오시긴 하지만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 이런 건 없고, 상담사와 같은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무시하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거의 상담센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나르시즘은 다른 말로 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자다라고 할 정도로 나르시시스트들의 주변 사람들이 받는 심리적 상처가 엄청 커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르시시스트는 그럼 어린 시절은 어땠나라고 보면 두 가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어린 시절이 방임과 방치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어린 시절에 뭐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 많나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어린 시절을 얘기할 때는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잘해주다가 못해줬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초지일간 아주 방임과 방치가 너무 심각할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는 누구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 속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 다른 데로 찾아가서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데 가서 뭐 보상을 받는다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는다던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르시시스트가 되려면 과도한 인정 욕구로 다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던가 어떤 욕구까지 착취하는 경우까지 갈 때, 그래서 나한테 되게 과도하게 나를 찬양해라, 숭배해라, 찬사를 보내라 이런 정도까지 갈 때, 그렇게 될 때 이제 디스오더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 방임 방치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할 때,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찬사를 보낼 때, 이때 나르시시스트가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특히 뭐 하나인 집들이 특히 그런데, 너는 특별해, 너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내가 왜 특별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맞아, 엄마 아빠가 나를 특별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짓밟아도 돼. 왜냐면 나는 특별하니까. 이게 부모가 동의가 되는 환경에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좀 이슈가 됐었던 왕의 DNA다 이런 식으로, 자녀가 왕의 DNA라는 거는 시작은 부모 자체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도 있고, 이 부모가 자녀를 또 자신의 어떤 동일시로 보면서 과도하게 찬사를 하면서 너도 왕의 DNA를 가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과도하게 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주거나 찬사를 하면서 특별하게 키울 때 나르시시스트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경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르시시스트 오늘 또 다른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용어를 제가 4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플라잉 몽키.
이거는 이제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서쪽 마녀가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그 플라잉 몽키, 날개가 있는 몽키를 이용해서 주변의 어떤 이제 주인공을 이용해서 다 괴롭히는 거를 보고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 중에 둘 다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는 사실 제가 많이 못 봤고, 뭐 엄마가 그렇다거나 아빠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엄마가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아빠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플라잉 몽키라는 거는 최측근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돕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일진으로 보면 일진이 있고 옆에 이제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가 일진의 어떤 핵이라고 보면 그 주변을 돕는 동조하는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라고 얘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도 문제지만 그 옆에 건강한 사람들이 좀 많으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던가 좀 짚어주면 착취하는 행동이라던가 괴롭히는 게 좀 줄어드는데, 너가 최고야 찬사를 보내면서 옆에 탁 동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골든 차일드와 스케이프 고트라는 거예요. 골든 차일드는 뭐냐면, 일단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기애적 공급원이라 그래서 자기 애를 충족시키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둘이라고 치면 너무 한 아이가 되게 말을 잘 들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유능한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제가 나의 자기애를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죠. 바로 그 순응하는 자녀, 잘 따라오는 자녀들을 골든 차일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도 있어요. 나르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이유는 자기의 충족원을 하기 위함이다, 이제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안 하고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낳는 경우가 많은데, 딱 낳는데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딱 충족해주는 아이가 있다. 그럼 완전 이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반대로 둘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애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완전 편애죠. 그러니까 한 자녀는 자기애적 충족원이 딱 돼서 너밖에 없다, 너는 대단하다라고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좀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들, 그러니까 좀 희생양이 되는 거죠.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편애는 기본이고, 그런 어떤 골든 차일드인 뭐 형이나 누나에 비해서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름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스케이프 고트라고 이제 얘기를 일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스라이팅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제 연극에서 시작이 됐었죠.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상담 현장에서 가스라이팅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스라이팅이 사실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괴롭힌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조정하려고 할 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건 알지만, 상담 현장에 올 때는 어떤 수준 정도 됐냐면, 연인 관계에서 또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은 너 나 버리면은 진짜 너를 죽일 거다, 너 같은 쓰레기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나 떠나면 이제 절대 살 수 없다라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막 시키면서 그 사람의 어떤 욕구를 막 조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듣고 정말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나쁜 말이다, 이거는 나에게 잘못된 말이다,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라고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정말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고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상담 장면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의존적이거나 수능적인 성격의 사람.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을 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뭐 한 10마디를 하면 중간에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존적이거나 수능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건 아닌데 이 말하기 이전에 또 다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의존적인 성격, 그 다음에 수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대인관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되게 기분이 나쁘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좀 얘기를 해보면, 야 그거는 가스라이팅에게 나르시시스트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를 자아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친구를 두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상당히 이제 나를 되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없을 때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러면은 선생님 친구가 걔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어디에나 해당하지만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 너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자존감이 낮으면 맞아, 나 쓰레기 같은가 봐. 이렇게 동의해버리면서 계속 거기 가스라이팅이 이제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용어인데요. 후버링이라고. 후버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전에 분리된 관계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특히 연인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예전에 너 이제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네 말이 맞아.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이제 사랑을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다가오지만 사실 다시 관계를 시작해봤자 이전하고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 사람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고 스마트한 경우들이 많아서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또 틀린 말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연인 관계는 평등한 관계인데 수직 관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휘두르려고 해요. 그러면은 상대 그 연인이 나는 이런 관계 원하지 않아 하고 떠났지만 다시 후버링으로 통해서 빨아들이는 거. 진공청소기처럼 진공청소기의 그 회사 이름을 따서 했는데 다시 오게 해요. 근데 다시 오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잘하겠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오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자기애적인 욕구를 이 애한테 행사를 해서 나는 아직 안 죽었다. 내 말이 맞네? 얘 또 나한테 휘둘리네? 이걸 보기 위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하지 않는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 요 4가지 용어 하나씩 잘 기억해 두시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최측근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알아차리는 거가 중요하고, 요런 용어들을 통해서 내가 좀 후버링을 당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희생이 되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 그냥 멍하니 있으면 당하기 일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고려를 하시고 인간관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게 좀 없어요. 결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나와서 그렇지, 나르시시스트의 대부분의 행동이나 말들이 착취적인 경우가 많아요. 되게 나를 힘들게 한다, 나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한다, 그리고 나의 욕구는 챙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뭉뚱그려서 일컬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인 거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양식에 다 묻어 있어요. 그런 가스라이팅 형태가. 다른 것들이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강범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 이렇게 조금 많이 연결이 되어서 요즘 많이 얘기하면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좀 준비할 건데, 나르시시스트라 그래서 딱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상당히 교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어떤 나르의 어떤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걸 숨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분들은 잘 캐치를 못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확실한 건 뭔가 만남을 했는데 집에 왔는데 찜찜하다, 싸하다, 쎄하다, 그리고 뭔가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 같다, 이 관계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그 관계는 좀 단절하고 좀 생각을 정확히 해서 나를 보호하는 관계 쪽으로 좀 옮기는 게 좋은 거예요. 심리 전문가들이 용어를 세우고 이제 임상 심리적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하면 이렇다라는 거지, 일반 분들이 해석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고민됐던 여러 부분들이 있을 때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해답을 좀 홀가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